샤칼! 나 실버타로 타로 강의 듣고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번 주제가요. 9패 vs 6패 나한테 다가올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올지 제가 이렇게 4장의 카드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사람은 9패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6패 확률도 한 30% 있기는 한데 9패의 확률이 70%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는 9패는 죽어도 싫어요. 저 진짜 차라리 9패 만나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일단 이 9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놈이에요. 그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한테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좀 요즘 여러분들의 꿈속에 좀 많이 나타나거나 계속 잊고 있다가 갑자기 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꿈에서는 항상 좀 행복한 모습이라던가 그런 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이분과 특히 요즘 좀 많이 엮이는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우연하게 자꾸 마주친다던가 겹지인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온다던가 자꾸만 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괜찮다. 되게 좀 사람이 성숙하다. 이런 이미지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 속으로 좀 삼키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자체를 진짜 좀 잘 못하는 스타일 같고요. 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뭐 이런 게 입에서 잘 안 나오는 스타일? 좀 혀에 자물쇠가 달린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화가 나면 특히나 말을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좀 입을 갑자기 닫아버려요. 입을 쳐닫고서 이제 혼자 어디론가 사라져요. 나갔다 오거나 갑자기 뭐 헤어지자 한다던가 갑작스럽게 이랬다 저랬다가 자기 혼자서 이제 드라마를 찍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자꾸 이 사람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꾸만 오락가락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체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차라리 완전히 뭐 시원하게 끊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 진짜 성향 이런 걸 봤을 때는 불의 카드가 많이 떴어요.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소유욕도 엄청 강하고 지기도 싫어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좀 세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다 속에 눌러 담고 사는 사람 같아요. 일 욕심도 되게 많아 보이고 좀 돈미세? 돈이 되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굉장히 좀 계산적인 느낌도 있어요. 항상 효율, 항상 뭐 가성비 이런 걸 좀 따지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애는 그렇게 효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연애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가슴보다는 머리로 사랑하는 스타일, 머리로 계산기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스타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자존심이 좀 하늘을 찌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다 해놓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속으로는 계산하는 스타일. 그리고 특히나 좀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남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약간 좀 허세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집안도 좀 특이해 보이거든요. 집안 문제가 조금 있다던가, 어, 그, 예를 들어 뭐 편부모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사랑을 좀 잘 안 주시던 분이던가, 아무튼 좀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가 떠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같기도 해요. 약간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외적으로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손 있잖아요. 뭔가 손이 조금 되게 특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손이 유난히 좀 예뻤거나 아니면 손짓이 뭔가 많이 특이했거나 손짓 발짓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손이 유독 차갑거나 따뜻했거나 카드에서 이제 손의 기운이 올라오거든요. 네. 별자리로 치면 천칭자리,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좀 보면 두 분은 계속 좀 공통적으로 아는 어떤 겹친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을 수도 있는 사이처럼 보여지고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 마주쳐서 친해지게 됐다던가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먼저 얼굴을 알고 있었다던가 그러다가 갑자기 가까워졌다던가 뭐 일이나 학교, 모임 같은 어떤 공통 공간에서 은근히 엮이다가 된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은 두 분 사이에서 엮여있는 SNS, 이런 게 아직도 안 끊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처음에는 좀 간보다가, 서로 처음에는 조금 기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가까워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다른 카드들을 딱 봤을 때, 두 분은 뭔가 처음 만났을 때 타이밍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쪽이든, 이 사람 쪽이든, 누군가 좀 정리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썸 타던 사람이 따로 있었거나, 혹은 일이 너무 바쁜 시기였거나, 한쪽이 되게 힘든 일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타이밍이 한 발 어긋나 있었던 관계 같아요. 근데 그 어긋남이 있는데도 끌렸으니까 더 세게 박힌 느낌? 쉽게 만났으면 쉽게 잊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되게 좀 강렬한, 되게 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되게 서로 뜬금없이 불처럼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만날 때는 되게 좋거든요. 만날 때는 진짜 세상 행복해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자꾸 오해가 쌓이고, 자꾸 불신이 쌓이고, 이런 사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말을 약간 좀 싸가지 없이 하거나, 말을 좀 툭툭 내뱉듯이, 진짜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좀 서투른 사람 같기도 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네.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좀 욱하거나 갑자기 좀 급발진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분은, 네. 계속 반복되는 싸움 패턴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매번 다른 일로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돌이켜보면 항상 똑같은 갈등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했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라는 답답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모든 걸 확인받으려고 해? 너는 왜 자꾸 나한테 모든 걸 다 하려고 해? 나랑 모든 걸 다 하려고 해? 이랬을 수도 있겠고요. 뭔가 서로 지친 느낌이 있어요. 서로 되게 좀 지쳤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좀 기싸움을 하시는 관계인가? 기싸움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 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그런 관계 같거든요. 약간 좀 혹시 친구였다가 발전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아니면 뭐 그냥 아는 사이였다가 발전이 됐다던가. 네. 아무튼 이 사람 근데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금도 힘들 수도 있는데 특히 만약 끊기신 분들이라면 헤어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일이나 진로 쪽에서 되게 좀 큰 변화나 어떤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예를 들어 이직을 고민했다던가, 회사 퇴사를 생각했다던가, 시험을 준비했다던가, 사업이 안 풀렸거나, 돈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거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인생에 공유를 못한 되게 큰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문제가 이렇게 커진 느낌? 이 사람 속마음도 볼게요. 속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좀 따뜻하게 잘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원래는 이제 다른 연애를 할 때는 져주는 법이 없었다던가, 원래는 다른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갑이었다던가 그랬던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분한테만 여러분들이 많이 져줬거나 많이 맞춰줬거나 되게 많이 따뜻하게 잘해주신 느낌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을 되게 좀 엄마처럼 생각을 하거나 되게 따뜻한 사람, 되게 좀 고급스럽고 뭔가 해프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주변에 좀 생각 없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되게 좀 현명하고 되게 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더 능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더 예쁘시거나 여러모로 이분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 근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너무 지쳤어. 번아웃이 와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도 본인의 상황 문제 혹은 두 분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던 갈등들이나 반복되던 타이밍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께서도 많이 지쳤던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도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혼자서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원래 좀 자기 감정을 잘 공유 안 하는 사람 같거든요. 속 깊은 얘기를 안 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런 걸 되게 피하는 회피형?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끝났거나 누가 한 명이 좀 철벽을 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내가 연락을 해봤자 너는 안 받아줄 것 같다. 내가 연락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너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인기도 많잖아. 너는 어차피 내가 연락을 해도 뭔가 욕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자기가 연락하면 욕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러지? 그래도 두 분이 어떤 취향이나 대화의 결, 이런 건 되게 비슷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화의 결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좀 잘 맞았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잊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큰 그런 마음도 있긴 하대요. 잠시만요.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어, 일단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사이에 껴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가 먼저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요? 타워 카드가 떴어요. 이 타워 카드가 무슨 의미일까? 어, 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들이랑 옛날처럼 좀 되게 친구같이 하하호호 지냈던 그 시절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좀 완벽한 이상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너가 나를 용서했을 때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앙금이나 어떤 오해가 완전히 풀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분 아무런 행동이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무슨 작은 액션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만요. 다른 카드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 행동을 할 것인가요? 잠시만요. 행동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이런 거를 은근히 SNS나 프로필로 티를 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기보다는. 그 두 분 있잖아요. 아, 그러네. 약간 좀 간을 보듯이 연락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하기보다는 기싸움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 SNS 염탐을 한다던가, 계속 좀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좀 찔러보듯이 뭐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막상 적극적으로 막 이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3주차. 네,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3주차쯤에 이분께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찔러보듯이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소심하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내용은 진짜 좀 찌질하게 소심하게 뭐 해? 뭐, 아, 그거 사진 잘 나왔다. 너 강아지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다소 황당한 내용? 황당한 내용인데? 네, 막 절절한 연락이 아니라 되게 황당하게 올 것 같아요. 어이없게. 뭐 해? 강아지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언 카드. 조언 카드. 이 사람 좀 혹시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주변에 되게 사람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던가, 뭐 이성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주변에 술자리나 모임이나 이런 게 좀 많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런 거를 좀 즐기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도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분의 어떤 이성 문제나 아니면 이분이 일으킨 문제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뭐 겹지인들로 인한 문제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조금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언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분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받아주지는 마세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익십을 하다가 아니면 안 익십을 하다가 그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좀 튕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바로 넙죽넙죽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또 도망갈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이 안 달라게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도도한 태도로, 여러분들께서 안 달래지 않는 태도로 네, 가만히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안 달래지는 마세요. 네, 원래 이 사람이 여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자체가 그래요. 막상 내가 다가오면 도망을 가고, 막상 그러면 내가 포기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서 다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우같이 행동을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거리적인 문제나 장거리라던가 이런 거를 좀 극복하실 필요가 있거나, 혹은 미래 가치관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걸로 혹시 끝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부터 확실하게 조금 대화를 솔직하게 나누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네, 좀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그러면 마치고요. 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까지 모두 잘 부탁드리고, 좀 더 정확한 상담은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제가 그 타로 그 강의도 지금 되게 할인가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지, 구패일지 류패일지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여러분들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사람을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이상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사람을 딱 봤는데, 자, 9패랑 6패 모두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9패 1명, 그리고 6패 1명, 이렇게 2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딱 이 카드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 우리 2번 분들 막 연애에 그렇게 엄청 간절하고, 막 남자 없으면 못 살고, 이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왜 연애 안 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눈이 되게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눈이 되게 높거나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되게 신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되게 깊게 빠지고, 한 번 빠지면 모든 걸 다 간이고 쓸개고 퍼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람에게 좀 많이 대였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 9패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9패, 참,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사람 팔자가 되게 센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줏대,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한 사람 같기도 하고,
한 번 끝이면 영원히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분과 끝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진짜 일방적으로 딱 통보를 내렸거나 아니면 되게 갑작스럽게 식었다던가 뭐 전날까지도 되게 행복한 미래 얘기하다가 다음날에 갑자기 통보식으로 끝났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좀 돌아설 때는 좀 피도 눈물도 없이 끝났을 수도 있는 사람 같거든요. 뭔가 자기 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항상 돈이 중요하고 항상 본인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좀 책임지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가 싶어요. 그래서 뭐 리더 느낌이 있거든요. 뭐 회사 CEO라던가 뭐 아니면 대표라던가 혹은 뭐 상사라던가 뭐 아니면 집에서든 가족에서든 무슨 모임에서든 그 장남이나 장녀 맞이일 가능성도 보여지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해요. 뭐 표현을 잘 못하고 본인 속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감정 얘기를 되게 잘 못할 것 같은 사람. 엄청 좀 어설픈 사람 같기도 해요. 연애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이 무슨 못소린가 싶을 정도로 연애를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 누구랑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로 좀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거든요. 되게 세게 얘기를 했나요? 이분이나 여러분들이나 되게 좀 서로 막말이다시피 말을 했거나 아니면 되게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던가 둘 중 하나가 뭔가 진실을 알게 됐다던가 몰랐으면 좋았을 일, 뭐 숨겨왔던 것들 혹은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좀 신뢰가 와장창 깨질 만한 사건들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멀어지고 싶어서 끝내고 싶어서 끝난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분과 아직도 이어져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이 자꾸 뭔가 꺼림칙하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솔직하지가 못하지?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좀 주변에 되게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좀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바글바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상처를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던 느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계속 이러다가는 서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서로를 위해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런 소리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들한테 미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도 맞대요. 아직도 굉장히 끌리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미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모 이런 게 엄청 마음에 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나이에 비해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순수하다는 소리를 이분한테 많이 들으셨나요? 귀엽다, 순수하다, 엉뚱하다, 사차원이다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약간 좀 힘들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평온한 척 하는데 이 사람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이 사람. 네. 성격적으로는 되게 좀 개복치 같은 느낌? 되게 멘탈이 유리 멘탈이고 멘탈이 되게 안 좋은 느낌? 조금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만 지적을 하거나 조금만 서운한 얘기를 하면 바로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바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조금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되게 좀 예민한 느낌이 많이 있네요. 예민충.
예민해. 엄청 예민한데요? 이 사람? 제가 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이 쓸데없이 많아요. 겉으로는 엄청 활발한 척, 밝은 척 할 수 있겠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네. 자, 이 사람 근데 이분과 좀 여러 번 해붙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여러 번 좀 헤어졌다 붙었다를 했거나 여러 번 비슷한 갈등이 있었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거의 재회 커플이 많이 계시겠네요. 그리고 지금 애매하게 이어져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끊겼다가 자꾸 재생이 되고 뭐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오고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이 오고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할 수 없듯이 이 사람이 행동을 하나 봐요. 애매하게 미련을 주는 행동을 하나 봐.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골드미스 느낌의 카드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커리어 우먼 같거나 되게 멋있어 보이거나 되게 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분보다 잘나셨나요? 이분이 약간은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도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뉴페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뉴페는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볼까요? 약간 연하 느낌이 있어요. 연하 혹시 싫으신가요? 근데 연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하들이 약간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동안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연하들이 좀 많이 꼬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 뉴페는요, 되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왜 저러지? 가벼운 사람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표현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다정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성향적으로는 굉장히 잘 웃어요. 눈이 되게 눈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칭찬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칭찬 말고 약간 좀 툭툭 던지는 칭찬 있잖아요. 너 머리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좀 담백한 칭찬일 것 같아요. 이 구패한테는 처음 빼고 이런 말 잘 못 듣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좀 찌르르하고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좀 감수성이 있네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음악이나 영화, 뭐 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조예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글을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관련된 직업인가 싶기도 하네요. 약간 예체능? 이런 쪽으로도 보여져요. 좀 자만추로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인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되게 뭐 길 가다가 뭐 번호를 묻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자주 가던 술집이나 자주 가던 카페 이런 데에서 갑자기 만나게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눈이 맞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만추로 만나시게 될 것 같네. 소개팅이나 결혼정보회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공통 취미나 그런 뭐 수업, 관심사 관련된 모임 이런 데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헬스장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는 인상이 부드럽다고 했어요. 인상이 되게 부드럽고 온미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인상이 아니라 약간 좀 두부상 같은 느낌? 그 연예인으로 치면 남자라면 그 김선호 같은 느낌이고요. 여자라고 한다면 고윤정님 같은 그런 느낌. 웃으면 얼굴이 확 바뀌는 스타일 같아요. 네, 특히 눈이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눈이 크든 간에, 쌍꺼풀이 진하든 간에, 아니면 눈매가 선하든 간에 눈 쪽에 뭔가 되게 특이한 포인트가 있어요. 눈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체격은 그냥 마른 느낌? 마른 탄탄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 물이랑 관련된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창작, 뭐 돌봄 이런 거랑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교육 쪽일 수도 있고 상담, 교육, 의료나 복지, 서비스업 혹은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이런 쪽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네요. 말을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 두 사람이 보는 이미지가 어떨까요? 이 구패랑 뉴패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미지. 되게 좀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과거에 좀 대인 경험들이 많으신가요?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나 뭐 결핍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걸 좀 품어주고 싶다?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뭔가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고 멋있으세요. 되게 지적인 느낌도 있으시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다고 해요. 되게 깊은 사람?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완벽해 보인다. 뭐 조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너무 완벽해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근데 알면 알수록 되게 좀 엉뚱하다. 되게 좀 귀엽다. 되게 좀 러블리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약간 좀 허당이신가 봐요. 허당이신 것 같네. 막 겉으로 자기 생활 같은 건 되게 잘해도 막상 막 그릇 같은 거 막 깨뜨린다던가 막 함부로 좀 넘어진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궁합을 한번 볼게요. 구패 궁합을 한번 볼게요. 구패랑의 궁합. 구패랑의 궁합이 어떨까요? 근데 이 구패랑은요, 되게 좀 편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로 티키타카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유머 코드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더 줘야 되거나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궁합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궁합 같거든요. 네, 이 뉴페 저스티스. 이 뉴페랑은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되게 조심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약간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 사람 약간 좀 경계하게 되네. 이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네. 아마 여러분들 측에서 조금 철벽을 처음에 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처음엔 조금 여러분들이 철벽을 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좀 더 진국이네. 이 사람 확실히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겠다. 이 사람이 확실히 진짜 깊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라고 해요. 이게 뉴페 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구패랑은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아하지만 동시에 서로 너무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질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애 같거든요. 서로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서 서로 질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뉴페랑은요, 확실히 다르기는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예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 이런 거를 받으실 수 있고 훨씬 더 잔잔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구패의 속마음도 한번 볼까요? 구패의 속마음. 아까 구패의 속마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지금 되게 잘 사는 척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히 자기가 심란하지 않은 척, 괜히 그냥 자기가 행복한 척,
뭐 자기 삶을 잘 사는 척 하는데 속은 진짜 문드러지고 있거든요. 속은 되게 심란하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과 있었을 때 그 안정적이었던 그 현실이 너무 그립다고 해요. 너무 보고 싶다고 해요. 이 사람 지금 짐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일이든 책임이든 관계에서든 지금 미칠 것 같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 요새 좀 번아웃이 보여요. 밖에서는 되게 버티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몸이 축 처져요. 잠도 잘 못 자요. 약간 이 사람 불면증이 있는데요. 우울증도 있나 싶어요. 그리고 새벽에 뜬금없이 여러분들 생각이 난대요. 가장 약해진 시간에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이거든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기댈 수 있었던 시절이 이 사람 인생에서 제일 좀 짐을 덜었던 시기라고 해요. 본인이 그걸 이제야 알아요. 좀 뒤늦게 후회를 하는데요. 헤어질 때 본인이 너무 단호했던 것들, 혹은 이 사람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틱틱댔던 것들, 이 사람이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이중인격처럼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고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좀 이불킥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후회하냐면 설명을 안 하고 끝낸 거.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마음이나 뭔가 제대로 말을 안 하고 본인 방식대로 정리를 한 거. 그게 지금 제일 후회가 된다고 해요. 이 사람 속마음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때 내가 좀 더 솔직할 걸. 그때 내가 거짓말 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좀 더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걸.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연락이 바로 오냐? 잠깐만요. 근데 머리에 되게 힘을 잘 주는 스타일 같거든요, 이 사람. 머리에 힘을 되게 잘 주는 스타일이야. 연락이 오느냐? 오기는 오는데요.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올 것 같아요. 되게 빠르면 2주차, 느리면 2개월까지도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기는 와요. 근데 가볍게는 못 와요. 이 사람 되게 진지하게 올 것 같아요. 장문의 메시지나 잠깐 통화 가능해?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찔러보듯이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본인 근황을 먼저 꺼내면서 사과를 할 것 같아요. 나 그동안 이러이러했어. 그때 너한테 제대로 못한 거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 간 물건이나 돌려줄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그거 짐 돌려줄게 이러면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명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생일이나 기념일이 껴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2달 내로 좀 생일이나 기념일이 껴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때 연락을 할 것 같은데. 네, 되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대요. 이 뉴페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뉴페도 볼게요. 뉴페도. 근데 여러분도 막 재회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심심해서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그냥 애매한 미련? 이 구패에 대해서? 유패 언제쯤 나타날지. 유패 꽤 빨리 나타날 것 같은데? 유패는요 2주차에서 3주차 같거든요. 네, 2주차에서 3주차네. 네, 그래서 2주차에서 3주차쯤에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분이 뭐 사귀게 된다, 이거는 4주차 정도로 보여지네요. 이 뉴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좀 자만추로 만나게 되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어떤 모임을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먼저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집순이이신 분들, 집, 운동, 일, 뭐 이런 것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다면 이분을 못 만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어디 모임이든 뭐든 가보세요. 그리고 조금 조언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9패를 위한 조언, 6패를 위한 조언 이렇게도 뽑아드릴게요. 구패를 위한 조언, 6패를 위한 조언. 이 9패한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단호하게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들이대거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냉정하게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뉴페한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생활 반경을 넓힌다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완전히 좀 정반대되는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한번 마치고요. 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까지 모두 잘 부탁드릴게요.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100개가 넘고요.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텀블벅에서 타로 강의도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을 했으니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한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3번 분들에게 다가올 사람이 누군지 제가 이렇게 5장의 카드들을 뽑아봤는데요. 오늘 뽑힌 카드는 이렇게 3 완드, 더 풀, 타워, 데빌, 네, 8 소드.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5개의 카드를 뽑고 나서 제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왜? 이 패가 좋은 카드만 있는 패가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패가 아니라 정직한 패거든요. 오늘 리딩 솔직하게 가야 해요. 그러니까 대충 좋은 말로 덮어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팩트로 가야 합니다. 마음 좀 단단히 잡고 들으세요. 자, 결론 먼저 드려요. 9패도 오고 6패도 옵니다. 근데 이번 리딩은 누가 오느냐보다 여러분들이 뭘 끊어내야 하는가, 이거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본인의 자리에 이 3 완드 카드가 떴어요. 이 3 완드가 뭐냐면 이 언덕 위에서 바다를 보면서 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뭔가가 와야 하는데 안 와서 목이 빠지는 상태예요. 목 빠지게 기다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향부터, 여러분들 겉으로는 좀 차분해 보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잘 나간다, 잘 산다, 늘 얘는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파도가 몇 번씩 치고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겉으로는 좀 차분한 척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방어 방식일 수도 있어요. 속이 복잡할수록 더 덤덤한 척.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툭 던지고 간 말, 다른 사람은 잘 잊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집에 와서 그 말을 왜 했지? 이러면서 엄청 많이 곱씹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겉보기보다 외로움을 굉장히 좀 많이 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을 아무한테나 풀어내지도 않고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한테도 거의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좀 잘 삼키는 스타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본인만 알죠. 연애. 여러분들은 한 번 마음을 주면 진짜 제대로 다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주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상대방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지? 하고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나한테 확 하고 못 열어요. 네. 그리고 연애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아요.
막 24시간 붙어 있는 거 숨 막혀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성을 보는 눈도 뭔가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뭐 100개가 다 좋아도 딱 한 가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시작을 안 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좀 놓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발목을 좀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 네, 어차피 또 똑같이 망치겠지. 또 똑같이 헤어질 건데 뭐 하루 시작해. 이런 회의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스스로에게 엄격하신 스타일 같아요. 남들한테는 관대하지만 스스로에게 좀 되게 엄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 9패. 여기서 이 타워 카드가 나와요. 아,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아이고 했어요. 이 타워 카드. 번개 맞아서 탑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림이죠. 이 카드에 이 9패의 자리에 떴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랑 9패의 관계의 정체성을 그대로 말해줘요. 자, 이 사람 되게 한마디로 좀 폭발적인 사람이에요. 좀 감정 기복이 되게 커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예민하고 유리멘탈? 개복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분 좋을 때는 세상 다 퍼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바쁜 상황이 되면 욱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하는 말이랑 되게 다를 때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나 좋다고 엄청 해벌레하고 진짜 결혼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다가 다음 날에는 또 휙 하고 돌아서고 또 도망을 치고 회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 얘 왜 저래 싶었을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본인이 뭘 원하는지 본인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 외적으로도 인상이 좀 평범하지 않거나 되게 인상이 세거나 뭐 분위기가 강렬하거나 아니면 첫인상에 확 눈에 띄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목소리가 특이하든 키가 크든 뭐 분위기가 세든 간에 뭔가 되게 공기가 바뀌는 사람. 그리고 좀 이 관계성. 아, 이 관계는 뭐냐. 롤러코스터.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프렌치 레볼루션 같은 느낌이에요. 좋을 때는 진짜 좋아요. 다른 연애에서 못 느껴본 되게 강렬한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성적으로도 서로 엄청 끌렸거나 엄청 좀 잘 맞았을 수도 있어요. 숨 막히게 좋고 미친 듯이 감정이 올라가고 도파민이 올라가요. 근데 그 높이만큼 떨어질 때도 바닥을 쳐요. 이 사람이랑은 중간이 없어요. 아, 이 데빌 카드까지 여기 영향을 미쳐요. 이게 나온다는 건 이 관계가 막 건강한 관계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걸 뜻해요. 묶여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중독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안 좋은 거 아는데 못 끊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얘랑 계속 가면 나만 힘들어진다. 너무 힘들다. 이걸 알지만 몸이 자꾸 끌려가는 관계. 계속 해붓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중독적인 그런 마약 같은 관계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힘들게 하는 관계 같아요. 이 관계에서는 말이 좀 문제였어요. 서로 말을 예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이 되게 거칠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처음엔 되게 달콤한데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 좀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 한 번씩 했을 수도 있어요. 화내면 이 사람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까지 다 해버려요. 여러분들도 지지 않고 받아쳤을 수도 있어요. 이 타워 카드가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걸로 틀어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타이밍이 어긋나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궁합이 강렬하긴 한데 막 건강하진 않아요. 감정적으로 엮이는 건 진짜 좀 세게 엮이거든요. 근데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궁합은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심장이 뛰는 궁합이라는 거죠. 이게 20대 초반에는 매력적인데 나이가 들수록 지쳐요. 네. 멀어진 이유. 한순간에 뭔가가 갑작스럽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식어버린 게 아니라 팡 하고 터진 거죠. 이런 느낌. 첫 번째로는 되게 큰 싸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결정타가 된 싸움. 한 번의 싸움인데 그 한 번이 너무 세서 회복이 안 됐던 거죠. 서로 쌓인 게 있었던 거죠. 말로 혹은 행동으로. 두 번째로, 진실이 드러난 사건. 몰랐던 뭔가를 알게 됐다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던가, 거짓말이었거나 숨겨왔던 것들, 혹은 배신 이슈나 제3자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환승으로 끝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혹은 약간 약속 문제로 끝나신 분들도. 세 번째,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강제 이별, 뭐 가족, 부모님, 거리나 일, 뭐 상황, 두 사람 의지랑 상관없이 관계를 찢어놓는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중에 어느 쪽이든 간에 공통점은 예고 없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바뀌고 한순간에 무슨 길 가다가 거의 총을 맞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뉴페 자리에 이제 풀 카드가 떴어요. 딱 본 순간 제가 완전 다르네. 이 사람 완전 다른 결이네. 이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 성향 되게 좀 공기같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되게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페 되게 긍정적이에요. 자기 연민이 1도 없어요. 이 구페는 약간 좀 자기 연민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뉴페는 되게 긍정적이고 뭐가 안 풀려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는 스타일. 여러분처럼 생각이 많은 스타일한테는 이게 처음에는 얘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긍정적이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좀 심각한 사람들이랑만 엮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호기심이 많아 보여요. 새로운 걸 좋아하고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 하고 여행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랑 취미도 되게 겹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해볼래? 하면서 좀 가볍게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근데 끌려다니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구패한테는 좀 끌려다니신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끌지는 않아요.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커요. 저는 이 사람이 좀 어리게 느껴져요. 실제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동안인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어리다는 게 미성숙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표현에 막힘이 없는 느낌? 그게 되게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외모 되게 인상이 맑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밝고 눈빛이 깨끗하고 웃을 때 좀 얼굴이 확 펴지는 느낌? 그리고 되게 강아지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구패처럼 좀 강렬한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확 꽂히는 스타일은 아닌데 두세 번 볼 때 잘생겼네? 이렇게 좀 느껴지는 사람? 체격은 약간 날씬하고 슬림한 느낌이 들어요. 잘 웃어요, 이 사람. 웃음소리가 크거나 유머 코드가 특히나 여러분들이랑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틀에 박힌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막 9to6처럼 엄격한 직업은 아니고 뭔가 프리랜서나 교육 쪽, 창작 관련, 여행이나 스타트업, 뭐 혹은 본인의 사업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좀 변화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 만날지 좀 예상 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이동 중에 만나게 되시거나 여행지나 출장, 지하철이나 비행기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SNS나 앱, 뭐 어떤 커뮤니티 이런 느낌에서 만나게 되실 확률도 있어요. 친구가 딱 데리고 온 자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뭐 친구 생일 파티, 모임, 뒤풀이 이런 느낌이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는 이미지랑 이 구패의 속마음도 한번 볼게요. 이 구패의 속마음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일적으로든 되게 많이 책임을 져야 하고 부담이 엄청 큰 상황이라고 하고 너무 좀 본인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어깨에 되게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가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는 뭐가 있나 봐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본인 인생에서 지금 뭔가가 무너진 상태라고 해요. 관계가 끝나고 이 사람도 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뭔가가 자꾸 본인을 갉아먹고 있고 요새 너무 후회가 많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사람 후회가 너를 놓친 게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뭐를 바꿔야겠다. 내가 뭔가를 바꾸겠다. 이런 느낌의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좀 어떤 아쉬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외로워요. 헤어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만나봤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누구도 여러분들만큼 이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고 여러분들만큼 이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되게 많이 헌신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참아줬거든요. 이 사람 그걸 당연한 줄 알고 있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랑해서 그리워하는 건지 편해서 그리워하는 건지 아직 본인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연락은 올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하게 안 와요. 되게 본인 인생에서 뭔가가 또 무너졌을 때 혹은 술을 마셨을 때 감정이 되게 격해졌을 때 올 것 같아요. 시기가 상당히 좀 빠를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1달 반에서 2달 반 사이 네 이때쯤에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가 상당히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아주 빠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내외로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올 확률이 좀 높아요. 9시 넘어서 그러니까 좀 밤 12시 넘어서 술 한두 잔 걸친 상태에서 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되게 장문 메시지가 올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 원래 좀 성격이 한번 터지면 좀 쏟아내요. 네, 한번 터지면 좀 급발진을 하거든요. 미안하다. 그때 그랬던 거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아요. 6회는 언제쯤 올까요? 불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뜨네요. 이 6회도 엄청 빨리 오는데요.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 6회 혹시 이미 만나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이 6회의 경우에는 늦어도 1달 안으로는 옵니다. 일주일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노려보세요. 주말에 어디 한번 나들이라도 가보세요. 네. 이 6회도 굉장히 좀 빨리 올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이상형이다. 나 너처럼 예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좀 여우처럼 행동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여우처럼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단호하게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구패한테든 누패한테든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리드를 하는 연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주도권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끊어야 할 게 먼저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도 본인을 묻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자, 첫 번째로 구패 연락이 와도 바로 응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 연락이 오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랑 겹칠 수도 있어요. 뭐 뉴패가 나타나기 직전이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시기에 오거나 그 순간에 구패가 오면 여러분들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왜 끝났는지 이미 카드에 다 나와 있어요. 타워, 데빌. 자, 이 카드들이 말하는 패턴은 안 바뀌었거든요. 구패가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 심장이 갑자기 뛸 거예요. 그게 반가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중독성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답장은 하셔도 되는데 최소 하루, 가능하면 이틀 이상 좀 묵혀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뉴페에 대한 조언도 드릴게요. 뉴페가 오면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워요. 천천히 보세요. 너무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진지하지 않은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이 뉴페랑은 알면 알수록 되게 평온하고, 잔잔한 연애를 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는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알아야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들이 조금 낯을 가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좀 낯을 가리거나, 아니면 말수가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외모가 되게 좀 고양이상처럼 차가워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와, 되게 내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사람일 것 같다. 와, 되게 조금 이 사람이랑은 친해지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의 벽을 하나 깨고 나면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엉뚱한 부분도 있고, 되게 좀 여러분들만의 특이한 발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귀여우신가 봐요.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되게, 와, 너 되게 특이하구나. 너 되게 4차원이네. 너 되게 귀엽다. 깜찍하다. 그리고 너 되게 다재다능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할 줄 아는 것도 되게 많고, 혹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예체능 쪽에 조예가 있거나, 뭐 취미가 있거나,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보고, 자, 우리 3번 분들,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제가 지금 타로 강의도 하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